네, 요즘 국내 경제 상황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최근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법정에선 화물차 기사 유죄 선고, 이 기사가 국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민 외식 메뉴로 알려진 삼겹살 서울 기준으로 이제 1인분에 2만 원 정도가 됐다는데요. 다른 외식 메뉴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코너에서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소장님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죠.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운영을 하는 500만 기부자 클럽에 무려 4분이나 가입을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 이 500만 기부 클럽을 통해서 모아진 기부금 어느 곳에 좀 지원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홍길동은행하고 꿈스천년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속 가능해지려면 지속적인 기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기부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혹시 이렇게 뭐 축의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조의금이 들어오거나 또는 또 다른 계기가 되어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정도를 기부해 주시면 이제 나눠서 100만 원을 5번 기부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500만 기부자 클럽이라는 이제 명예와 감사의 표시라는데요. 어저께 우리 호남 출신의 익산의 이희성 변호사님하고 전북대 최장한 교수님 그리고 제주의 문종태 더민주 전국혁신 대변인하고 제주 지역의 고부건 변호사님이 네 분이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500만 원씩 무려 2천만 원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국회에서 그분들 모시고 뜻깊은 기부식을 가졌고 그 2천만 원은 뭐 100% 홍길동 은행하고 꿈천연학교는 배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긴급한 생계를 겪는 분들에게는 홍길동 은행에서 가족 숫자대로 10만 원씩을 그다음에 꿈천연 장학금 1인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드리고 있는데 벌써 5월 달에도 지금 꿈천연 장학금은 12차로 9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고요. 예. 홍길동 은행은 현재 350명을 지금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정말 전국에 정말 마음 따뜻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려운 우리 학생들 좀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소장님 이번 주와 또 지난주 가장 큰 핫한 이슈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문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 좀 해결이 된 국면이죠. 예,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님들 지난주에 대법 판결 보고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12.3 사태가 또 재현된 악몽을 꾸고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를 아예 사법살인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맨날 인혁당 사형수들을 만든 것처럼 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내란 음모로 또는 현해탄 앞에서 물고기바로 만들려고 했던 박정희나 전두환 음모처럼 그런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아예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정말 다행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우리 인터뷰할 때도 저도 막 흥분이 가시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십니다. 아니 왜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든 말든 국민 선택한 몫인데 왜 대법관 10명이 지들끼리 절차 내규도 다 어기고 세상에 소부에 회부된 걸 2시간 만에 뺏어갖고 논의도 못하게 한 다음에 이틀 만에 무죄 선고를 때리지?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 주말 사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리면서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이틀 만에 100만 명이 규탄 성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6,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이틀 만에 다 봤다는 게 말이 되냐? 재판 컴퓨터 로그 기록 같은 거 다 제출해라. 그다음에 6, 7만 쪽을 전자 파일로 만들었다면 파일 개수만 해도 최소 몇천 개가 되거든요. 예. 그거 다 공개해라 했더니 대법원이 그리고 서울고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크니까 굉장히 의식을 한 모양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재판을 6월 중순으로 연기한다고 결정이 났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그다음에 법원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빼앗고 본인들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지만 예. 그러나 이 조이대의 난, 지금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사법 쿠데타 또는 조이대 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됐는지 아주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이런 여론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3일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무려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규탄 서명이 좀 모였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헌재 선고가 늦어졌을 때 저희들 너무 애가 타가지고 예.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과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헌재 선고를 앞두고 100만 명 탄핵을 선고해달라 호소하는 서명을 했는데 그때도 3, 4일이 걸렸거든요. 예. 네, 이번에 더 국민의 분노가 또 관심 집중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말 토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랑 함께 활동하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 예. 오동현 변호사님이나 이기성 변호사님 이런 분들이 글을 써서 올렸거든요. 근데 진짜 48시간 좀 더 지나서 100만 명이 달성된 겁니다. 대단합니다. 기념비적인 기록이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서명운동 역사상 이틀 만에 100만 명은 저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와 그렇죠. 공분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토요일 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소래소래 검사 모임은 조희대 대법관장 10명이 고의적으로 공무원직을 악용하여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리고 절차와 내규를 모두 어기고 재판을 부실하게 편파적으로 서둘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과 직권남용으로 또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역시 언론에서 엄청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언론인들도 와 이건 너무 이상하다. 너무 노골적이다. 해도 넘어간다면서 기사를 아주 많이 써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변호사들이 판사나 대법관 고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 네. 사법 쿠데타 진압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빈변 말고요. 예. 그 줄이면 쿠변인데요. 쿠변. 쿠데타를 진압하는 변호사 모임. 예. 이분들도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어제 직접 조의를 고발하는 그런 행동까지 대단합니다. 나섰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 공무원들이 만든 노조가 법원 공무원 노조인데 그렇죠.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이건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은 그분들이 법원 전문가들이잖아요. 재판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강력 규탄 및 조의대 사퇴 촉구声明이 잇따라 나왔고요. 또 전현직 판사들의 잇따른 공개적인 비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몇 년 만에 이제 다가온 5월 20일쯤인가요? 법관 대표자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예. 법관 대표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판사님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같은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오히려 이재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닌가. 예. 이게 내부에 이제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쓴 글에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은 반드시 진상을 고백하고 사퇴를 하든 처벌을 받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될 것입니다. 예. 예. 자, 소장님 이번에 화제 한번 돌려보죠. 국민의힘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이 두 후보 간의 단일화 될까요? 이거 뭐 국민의힘 참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속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 글쎄요.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너무 좀 비참하고 창피합니다. 일부 이제 SNS 등을 보면은 뭐 포털에서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가 짠하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군요. 맞습니다. 한독수에 비해서 훨씬 극단적인 행보를 하고 다녔죠. 그렇죠. 정강훈하고 손잡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회로 쳐들어가서 뭐 공처법을 반대한다면서 집단 그 난동을 부려가지고요. 퇴거불응죄로 처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야 당연히 민주화운동으로 정과가 있었지만 그 정과는 저희가 존중하고 응원해야 되는 정과지만 그 위에 뭐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야외에서 집단 예배하고 집단 데모하다가 하지 말라는 것은 거의 다 하셨습니다. 예,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받고 우리 국민들 뭐 사실 누가 안 답답했습니까 코로나 때. 그렇죠. 알면서도 다 국가와 지켰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애써서 절제하고 자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국회 안에서는 남동을 부리면 안 되죠. 국회까지 한 사람이. 근데 정강훈 세력하고 그런 남동을 부려서 그걸로도 처벌이 됐는데 그 죄가 퇴거불응죄라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퇴거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태죠.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악용한 다음에 흥행에 불쏘시개를 쓰고 한독수를 띄우려고
윤석열, 김건희랑 저는 짜고 준비했다고 봅니다. 예. 그 김문수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해서 1등 된 다음에 바로 변심한 거죠. 막상 1등 그러면은- 되고 나 보니 좀 마음이 상당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별이 하늘에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샛별이긴 하지만. 본인이 예. 옛날에 민중당 활동하다가 김영삼 밑으로 들어가서 민자당 국회의원하고 경기도지사 한 게 최고였는데 세상에 정통 우리나라에 그래도 보수정당의 가장 큰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잘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네. 그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쨌든 세 번의 경선과 수억을 써가지고 이 사람은 대통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국무총리직 이걸 악용해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공무원들이 무슨 출마 보도자료도 써줬다고 그러고 총선 대선 출마 준비까지 해서 불법 시백이 말려있는 한덕수 씨가 진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그렇죠. 대선 후보 자리를. 예. 그래서 간보다가 나왔다. 날로 먹네에서 지금 날덕수 그 다음에 간덕수 이런 비난까지 이제 치솟고 있는데 예. 그걸 가만히 보는 국민의힘 그 진보부나 의원들이 자기 당의 김문수를 왕따시키고 한덕수를 도우니까 국민들 입장이 또 김문수가 불쌍해 보이는 황당한 상황이 된 지금 겁니다. 그런 여론이 꽤 많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국회 앞에도 있다 보면요. 예. 한덕수 지지자들이 김문수 사퇴라고 막 집회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사퇴요! 막 이러고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군요. 아, 참 어제 오픈 국회에서도 현상입니다. 오픈 현상. 그 얼마나 그 우리 잘하는 학생들이나 예. 아이들이 보기에도 민망합니까? 서로의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왜 날로 먹으려고 하냐. 그렇죠. 당신은 뭘 했나, 뭘 하다가 나타났냐 하면서 그걸로 싸우고 너는 지지율이 더 낮으니까 내가 나왔다 하면서 당 지도부는 그렇게 예. 소리를 지르고 막 이거 정말 창피한데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결국은- 뉴욕타임즈 기자가 아니 한덕수 총리 당신은 처음부터 경선에 참여했으면 됐을 걸 왜 늦게 출발해서 이 사단을 만듭니까? 라는 취지로 또 질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신 국무총리를 기자한테. 악용해가지고 예. 최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경선하면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부담과 돈 쓰는 거 창피를 다 뒤로 하고 윤석열, 김건희 빽만 믿고 기다렸던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당연히 다수의 국민이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굉장히 그렇죠. 일종의 강도짓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뭐 좋아하건 김문수 후보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이건 차치하더라도 일단 그 경선의 과정들을 지켜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했어야죠.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가 곧 사퇴하고 후보로 나올 것 같으니 여러분들 그걸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만 경선에 나가라고 했어야 했고요. 예. 한덕수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그만두어서 당내 경선에 뛰어들거나 예. 아니면 제가 언제까지 사퇴하려고 합니다. 지금 총리로서 해야 될 임무를 뭐 한 3일 정도 더 하고 사퇴할 때니까 그때 제가 지금 상황이 그러하니 뭐 경선 도중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경선에 뛰어드는 걸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사단이 안 났겠죠.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 내에서 재밌게 국민 후보를 뽑는 것처럼 쇼를 한 다음에 예. 사실 한덕수는 그 후보들이 다 되고 이재명이 유죄 선고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4시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꽃가마를 타려고 했던 겁니다. 이재명을 짓밟고 그다음에 국내 후보가 된 사람을 또 1대1로 자기가 짓밟고 후보가 돼서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당권을 장악하는 전략, 예. 윤석열, 김건희 비우는 전략을 썼을 텐데 세상 일이 그렇게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김문수 지지자들도 바보가 아닌데 근데 황당한 것은 김문수가 그걸 악용했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적대로. 그걸 잘 악용해가지고 내가 단일화 앞장선다 그러면 1등이 될 거야. 그래서 1등 된 다음에 나머지를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부터 목리 전략과 버티기 전략 그러면 예. 결국은 한덕수는 기호 13번이 되거든요. 기호 2번은 김문수가 되고 그럼 어디로 단일화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기호 2번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예. 눈에 띄고 찍기 편한 번호로. 그러니까 김문수의 전략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려들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국힘이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을 또 보면 볼수록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표정 관리 좀 하고 정책 중심으로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전국 정청 투어하면서 지금 매우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뭐 험지라든지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은 데까지 뛰어들어서 지금 예. 맨몸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 만나고 뭐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몸소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이 듣고 그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상적인 선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 않으시든 간에 선거 자체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치르게.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공약, 더 그럼요. 준비된 후보를 예.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누구를 찍으라고 어떻게 감히 말합니까? 누가 더 낫단 말 함부로 합니까? 그럼요. 저는 예. 그 모든 것은 우리도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소장님. 그럼요. 예, 그 판단은 모든 우리 것은 국민들이 하시는 우리 거니까. 주권자들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 국민의힘도 지금이라도 잘 빨리 마무리하고 예. 좋은 정책, 좋은 공약 가져오면 또 그 보수를 지지하는 표가 최소 30%는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상승세를 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예. 간에. 그러니 참으로 딱하고 예. 선거를 하려고 하는 국민을 받들어서 국민을 위하려고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들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비난을 예. 갖고 있는 것이죠. 당장 내일 5월 10일 대선 후보 등록해야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1일, 11일부터 이틀 등록이고요. 동안. 예. 10일부터 선거운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아직 단일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라면 한덕수가 어쩔 수 없이 강제 사퇴를 하고 김문수가 예. 억지로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상황이 최악인데 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를 포함해서 과자 몇 개를 좀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 화물차 기사 관련돼서 뉴스가 굉장히 핫하던데 이게 뭐 어떤 일입니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참 정말 딱한 사정인데요. 예. 이게 이제 올해 5월 4일 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전주지법에서 선고를 했네요. 예. 근데 작년 1월 18일 날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입니다. 예. 합쳐봐야 1,000원이고요. 사실 시간이 지났으니까 1,000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당근마켓에서 팔면 알지만. 합쳐봐야 몇백 원인데 이건 벌금을 때린 검찰도 황당한 겁니다. 이건 훈방하면 되죠, 훈방. 예. 근데 검찰이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무죄를 다투겠다고 정치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또 이거 무죄를 선고해야지 이거 유죄로 선고한 이유가 예. 이게 그 보통 뭐 공개돼 있는 일꾼들 왔다 갔다 하는 공개돼 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좀 사무실 안에 들어가면 있는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들어가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먹었다라는 취지인데 맞습니다. 그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사님들도 다니고 직원들도 있는 곳에 냉장고 넣어놓은 물이나 초코파이 먹는 건 괜찮지만 사무실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탕비실 같은 냉장고에서 예. 빼먹은 거 문제를 삼은 거죠.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건 타당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지적만 하고 말아야죠. 거기 초코파이 먹었다고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고 정치검찰은 또 그걸 그 노동자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졌다고 벌금으로 또 약식 기소를 하고 노동자 입장에 이게 말이 되냐. 예. 동료들이 먹어도 된다는 말 듣고 먹었는데 해서 정치재판 청구해서 재판에 갔더니 판사는 또 그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예. 참 이렇게 비정하고 야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서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른한테 걸리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사실 절도지만은 웃어 넘기시거나 때로는 꾸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훔쳐먹는 것은 죄가 되니까 조심해라고 이렇게 주의 주고 끝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를 먹고 5만 원 선고가 된 그 노동자나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분도 이렇게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정확히 허가를 하지 않고 드신 잘못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참 야박해지고 각박합니다. 또 그 가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보수 출신들이 그 노동자들이 버스 기사들이 뭐 400원, 800원 그러니까요. 그 버스 예, 뭐 횡령했다는 이유로. 커피 뽑아 먹었다고. 우리가 예. 버스 승강 가보면 여러분 커피 그 자판기 있고 사실 옛날에 많은 회사나 이렇게 보면 100원짜리 쌓아놓고 먹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게 미덕이었죠. 미덕. 오히려 100원짜리 쌓아놓고 커피 한 잔씩 뽑아 먹으라고. 근데 그렇게 장려하기는커녕 그런 사람한테 또 해고가 정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있는 걸 보면 참 법원 판사들도 너무나 비정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예. 자. 저희 우리 사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접동 운영으로도 긴급 생계비 10만 원씩을 제가 지원해드리는데 우리가 도둑질도 해서도 안 되지만 설령 작은 일종의 그 생계라든지 돈이 없어 그런 게 있으면 좀 너그럽게 대해주는 문화로 우리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국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 이제 서울 기준으로 1인분에 2만 원 선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다른 외식 메뉴 가격도 일제히 좀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예.
그 4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보니까 올해 4월 액시 물가지수가 124.36으로 예. 2020년을 100으로 하면 1년 전보다 3.2%나 올랐고 2020년보다도 2.36%나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저희가 코로나 거치고 특히 윤석열 정권 돌아서서 완전 물가 폭등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실질 임금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런 통계를 봤는데 결국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1%였지만 외식 물가 상승률은 3월달에 3%, 4월달에 3.2%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외식 물가가 지금 이렇게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식 메뉴인 삼겹살이 이제 1인분 2만 원 이게 이제 지난해 5월 처음 2만 원을 넘었고요. 예. 서울 기준으로요. 올해 3월은 2만 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광주 전남은 아직 1인당 2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1인분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여파가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안 그래도 지금 임금은 안 올랐는데 짜장면 5.1%, 짬뽕 4.9%, 볶음밥 4.5%, 생선에도 5.4% 이렇게 계속 오르고 햄버거 6.6%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 보니까 또 뭐 투썸 플레이스나 롯데리아 같은 데도 팥빙수도 5,500원에서 5,900원으로 7.3% 이렇게 올리고 예. 계속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빨리 대선 때 아주 좋은 후보가 당선이 돼서 예. 강력한 민생 회복 정책으로 물가는 좀 안정시키고 또 우리 그렇습니다. 노동자들 우리 국민들의 올 소득을 늘리는 예. 좋은 정책 민생 회복 지원금일 수도 있고 또 지역 화폐 확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